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저번 시간에 튜브 럽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이 계산 스텝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브 럽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될 때 PRV를 통해서 릴리빙 돼야 되는 릴리빙 로드 계산을 제가 직접 만든 엑셀 시트와 그 결과값을 다시 하이시스를 이용한 계산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저의 엑셀 계산 시트 검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 시트를 퇴근하고서 만드느라 조금 영상 업로드가 오래 걸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 제가 만든 엑셀 시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이어그램도 넣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교육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사에서 만들면 그 회사의 기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퇴근하고 제 개인 교육 목적으로 자유시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밀 자료가 아닌 거죠. 물론 저의 인텔렉추얼 프로퍼티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 만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업무 시간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자료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퇴근하고 내 여가 시간에 만든 건 회사에서도 자기의 기밀 자료라고 말 못하는 거죠. 왜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이쿠에이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그들만의 고유 이쿠에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API도 나와 있고요. 또 API가 아닌 크레인 테크니컬 페이퍼에서 있는 이쿠에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엑셀에다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뭐 어려운 수식이 아니에요. 다 산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지금 바로 제 영상 보고 엑셀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현업에서 이렇게 엑셀로 한번 자기가 만들어 봐야 하느냐 라고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개인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하이드롤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이 무거운 하이시스라든지 프로2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을 매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펑션이 많고 비싸요. 시뮬레이션은 이 튜브 럽처 케이스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력학적인 펑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게 굉장히 느리다. 또한 내 입맛에 맞게 요거를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글을 쓴다든지 여기다가 노트를 쓴다든지 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알려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튜브 럽처도 그 럽처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해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도 어쨌든 계산기의 일종이에요. 엑셀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화학 연력학 공식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값 뉴메리컬 밸류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즉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한번 엑셀을 작성해서 자기가 얻은 결과값과 시뮬레이션이 얻은 결과값을 한번 비교해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엑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뮬레이션을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엑셀로 한번 꼭 만들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인풋 섹션이 있죠. 윈도우가 이렇게 딱 뜨죠. 거기다가 인풋을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값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수식을 사용했는지, 또 그 결과값이 맞는지, 아니면 그 시뮬레이션이 여러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거를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은 그 뒤에 모든 코딩들로 인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엑셀처럼 모든 수식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엑셀을 만들어서 그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러한 변수값을 넣으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옵션 창이 많이 나오죠. 뭐 드랍박스로 해가지고 옵션을 정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변수값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를 쓰고 이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시뮬레이션을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걸 알려면 자기가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도 넣어보고, 엑셀로 이렇게도 넣어보고, 어떤 결과값이 바뀌는지, 이 변수를 넣으면 뭐가 바뀌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있으려면 이 엑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하자면 튜브 럽처 케이스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베이퍼라이징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yes, no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고, 뭐 하이프레셔 사이드가 리퀴드이냐
뭐 베이퍼이냐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개념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보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굉장히 압축해서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다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계산 스텝 있잖아요. 이 계산 스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계산들이 스텝들이 엑셀이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자동화가 되어서 뭐 몇 분 걸리지도 않고 바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건 취준생이건 이 이쿠에이션을 달달달 암기하는데 지금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이 나온 마당에 더 이상 구시대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생도 엑셀이나 VBA, 파이썬 이런 것으로 복잡해 보이는 계산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 놓은 것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단순화 시켜 놓은 거라고 또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 더 깊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 튜브 럽처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테이블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에 앞서서 저는 이 계산을 현업에서 많이 수행하기도 했고 굳이 이런 표를 만들어 두지 않아도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분석의 절차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계산 절차 플로우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만들어서 스탠더다이즈드 시켜 놓으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편하겠죠. 그런데 현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글로 써놓은 건 있어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구분하고 시나리오를 각각의 캘큘레이션에 맞게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용으로 뭔가 만들려면 시간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이 경험 있는 사람을 쓰거나 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귀한 자료다라는 걸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자, 이 자꾸 서론이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제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것과 현업에서의 차이를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공부 방향을 아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은 닉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사내 교육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국내 해외 국제기구까지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니어 엔지니어를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문서는 거의 없어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는 영상은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적으세요. 닉이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었다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EPC 엔지니어들이 상세 설계만 해서 문서화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문서화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문서를 토대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맨땅 처음부터 스스로 문서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로 없던 거를 제가 스스로 만든 거죠. 이 구분하는 카테고리라든지 크라이테리아 이거를 제가 다 머리를 써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문서화 능력은 컨셉추얼이나 피드를 해보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아이덴티파잉 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잡과 FME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를 할 때 하는 일, 그리고 제가 지금 핵융합 설계를 하면서 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해요. Hey Nick, please identify all bounding and potential scenario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Identify 확인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나리오별로 안전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또 내고 설계에 추가할 건 추가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는 거죠. 즉 문제를 스스로 찾고 문제를 스스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찾아본다라는 거겠죠. 찾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고 계산하는 게 지금 제가 이 피드라든지 컨셉추얼 스터디 핵융합에서 하고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의 시작인 이런 식으로 테이블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테이블 요거 있잖아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기준, 요것도 제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보고 저렇게 모아보고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 학생들은 뭐 정리만 해서 보여주면 그걸 절대적인 법칙인 양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 잡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거지, 이걸 어디에 붙여놓고 현업에서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의 개념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닉은 구분해서도 표현했구나,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더욱 없고요. 강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화공기사나 자격증 서적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교육 목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암기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한눈에 보기에 편하고 제가 설명하기에도 편하니까요. 이걸 이렇게 테이블로 안 만들고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이해하기 쉽겠어요? 이거 카테고리가 많고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 테이블 없이 이렇게만 표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다. 본인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제가 만드는 건 전혀 사법 공부하듯이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튜브 럽처에 대해서 뭔가 현업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닉이 만든 이런 게 있었지, 그거 봐야지 하고 다시 이 자료를 열어서 보고 상기시키면 되는 겁니다. nowhere만 아시면 돼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